안녕하세요. 금일은 다양한 선박 뉴스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박 및 해양 분야의 시장 변화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조선소의 렌즈 운반선 건조 능력 확대 소식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중국 조선소의 렌즈 건조 도크 확대 및 완공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 조선소로 차이나 스테이트 시프빌딩 코어프의 자회사인 상하이에 본사를 둔 허동종화 시프빌딩이 렌즈 운반선 생산 확대를 위해 대형 신규 조선소를 가동했습니다. 상하이 창싱섬의 남쪽 해안에 위치한 새로운 조선소의 면적은 431.8헥타르, 약 130만 평 규모이며 총 투자액은 180억 위안, 25억 달러입니다. 완전히 가동되면 조선소의 렌즈 운반선 생산량은 연간 6척에서 10척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렌즈 운반선 중 7%만이 중국에서 건조되었지만 현재 중국 조선소는 모든 신규 렌즈 주문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렌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렌즈 운반선의 수요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렌즈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고 조선소의 건조 규모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조선소는 글로벌 렌즈 수요 증대 및 선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크가 완성되는 시점에 미국발 악재가 터진 것입니다. 미국의 렌즈 및 원유 수출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운송되어야 하는 미국 선박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2028년 4월부터 미국 렌즈 수출량의 1%를 미국 국적 및 미국 운영 선박으로 수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9년 4월부터 요구사항이 확대되어 선박도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항만 사용료 규제와 함께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와 향후에 선박을 발주할 선사에 강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 확대는 선박 건조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보조금을 대량의 선박을 건조하면서 한국, 일본 조선소의 선박 건조 경쟁력을 약화시켜 향후에 시장을 독점하는 전략이 시장의 반발과 미국이라는 큰 규제 장벽에 막혀 중국 조선소 시장 확대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전 세계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 건설 협력에 나서고 있는 소식입니다. 한국 조선소 중 하나오션의 경우는 미국의 투자에 제일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여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필리 조선소 인수는 2024년 12월 완료되었으며 인수 금액은 약 1억 달러, 한화 약 1,380억 원로 보고됩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참여하여 조선소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 보수, MRO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투자로 현재 연간 1에서 1.5척 수준인 생산 능력을 2035년까지 10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크를 현대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생산 효율화를 추진 중입니다. 2035년까지 필리 조선소의 매출을 현재의 3억 6,800만 달러에서 40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D현대는 미국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 MIT와의 기술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본 투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조선업 재건 논의가 본격화되고는 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조선업 특성상 사업 사이클이 수년 단위로 전개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있어 미국 정치권의 상황에 대한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따른 여러 정책과 규제는 정파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는 조선 산업의 사이클과 무관하게 미국의 선박건조 능력 향상과 노후, 선박의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미국과의 조선 부문 협력을 위한 새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 조선소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2022년에 공포된 경제안보 촉진법을 활용하여 도쿄도는 가동 중단된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를 되살리고 국내외에서 새로운 조선 설비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도쿄와 워싱턴은 또한 일본 조선소가 자동차 운반선과 렌즈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해 협력하고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등 일본 미국 조선 활성화 기금 설립에 근접해 있습니다. 양국은 또한 해군 함정과 세빙선, 그리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과 미국 간의 해양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조선 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 초만 해도 50%에 달했으나 현재는 약 1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신조조선의 70%, 수리조선의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쇠퇴하여 현재 전 세계 생산량의 0.2%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북극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능적인 세빙선이 두 척뿐인 미국은 상당한 북극 해안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성장하는 조선 함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41척의 세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최소 5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척 사이에 새로운 선박을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협력을 위한 가능한 방안은 일본이 초기 단계 세빙선 협력 노력, 아이스 팩트의 확장 버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이스 팩트는 미국, 캐나다 및 핀란드 간의 파트너십으로 세빙선 선박의 생산을 늘리고 이들 국가의 조선 능력을 강화합니다. 북극에 접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경우 아이스 팩트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시아 조선소 이외에도 유럽의 여러 조선소 및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 또는 계획 중입니다.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 본사를 둔 핀칸테리는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마리넷 조선소 등 3개의 미국 조선소를 운영하며 미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컨스텔레이션급 FFG-62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해운사인 크맥시엠은 향후 4년간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선박 건조, 항만 인프라, 물류 및 항공 화물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중 80억 달러는 미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핀란드 및 캐나다와 함께 북극 쇠빙선 공동건조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쇠빙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의 북극 해역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 조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목적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미국 시장에서 어느 국가가 선박 건조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 산업이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적 사실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컨테이너 운임비 동향입니다. 미중 간 관세 90일 유예 조치로 밀어내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컨테이너 운임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입니다. 2025년 5월 23일 발표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5월 16일 1479.39 대비하여 106.73 상승한 1586.1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 CCFI입니다. 2025년 5월 23일 발표된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5월 16일 1104.88 대비하여 0.2% 하락한 1107.4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항로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서한 서비스 항로는 908.14로 3.6% 상승했으며 미국 동안 서비스 항로는 992.52로 2.9% 상승했습니다. 유럽 항로는 1392.61로 2.6% 하락했으며 지중해 서비스 항로는 1804.82로 1.9% 하락했습니다. 한국 항로는 507.58로 6.7% 상승했습니다. 넷째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비 동향입니다. 선박 소식통에 따르면 전 세계 원유 수요의 부진으로 선박의 운용 대수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유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중국과 아시아 국가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운임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요 감소로 화물이 없는 상태로 대기 중인 선박인 프리선의 척수는 크게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하순부터 프리선이 발생하여 70척까지 도달했으며 지금은 시장에서 30척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리선이 된다는 것은 운송할 화물이 없으므로 화물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상에 파킹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중국 항로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비는 하루 4만 달러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해상 물동량 감소가 얼마나 해운 및 조선소에 큰 영향을 주는지 과거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 325척의 유유 컨테이너선이 정박 중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148만 투에 해당하며 전 세계 컨테이너 선단의 7.4%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해운사 및 조선소는 심한 불황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기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프리선 비율의 변화는 해운업계의 수급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장의 회복이나 침체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시장의 변화를 살펴볼 경우 프리선의 비율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